우리는 흔히 수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식습관, 운동, 흡연, 음주 같은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의외의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외로움이 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약 26% 높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약한 집단은 흡연이나 비만, 운동 부족만큼이나 생존에 불리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몸의 건강과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난보다 외로움이 수명을 더 단축시킨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외로움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한결같이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약할수록 수명은 짧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80년 넘게 이어온 장기 연구,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는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 단순한 관계의 질이 신체 건강과 수명을 결정짓는 요인이었습니다. 148개의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탄탄한 사람은 생존 가능성이 약 50%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차이는 운동 부족이나 비만보다도 더 컸습니다. 즉, 사회적 고립은 건강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2023년 외로움을 새로운 공중보건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단절은 하루 15개비의 흡연만큼 조기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흡연처럼 외로움도 신체에 실제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면역 체계와 호르몬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2025년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전 세계 6명 중 1명이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것이 조기 사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외로움은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생리적 반응과 연결된 공중보건 과제가 된 것입니다. 외로움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입니다.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높아지며 면역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심혈관 질환, 당뇨, 수면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에서는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의 뇌에서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인지 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 노년층 1만 2천 명을 장기 추적한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치매 위험 약 40% 증가와 관련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몸 전체의 노화를 앞당기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떨까요?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중 약 25%가 독거노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2035년이면 65세 이상 1인 가구가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문제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끊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줄어들면 정신 건강이 약해지고 신체 활동도 감소합니다. 이 고립이 결국 우울, 불면, 심혈관 질환 등으로 이어집니다. 서울 강북구의 76세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말수가 줄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고 식사도 불규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걷기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삶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려주는 그 감각이 생겼습니다. 밤에는 잠이 잘 오고 식사량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같이 늙는 줄 알았는데 사람을 만나니까 다시 사는 기분이에요. 외로움을 줄이는 해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연결의 회복, 그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의학과 사회학이 공통으로 말하는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작지만 꾸준한 연락을 유지하는 것. 친구, 가족, 이웃과 주 1회 이상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이 낮고 수면 질이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둘째, 몸을 움직이며 관계를 맺는 것. 산책 모임, 체조반, 복지관 프로그램처럼 신체 활동과 사회적 접촉을 함께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고 행복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창구를 알아두는 것. 서울시의 마음안심 버스, 경기도의 마음 편의점 같은 지역사회의 고립 예방 서비스는 낙인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안전망입니다. 이런 창구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극단적인 고립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넷째, 일상 속의 미세한 연결을 만드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기, 동네 카페에서 눈인사 나누기, 도서관이나 공원 프로그램 참여하기.
이런 작고 가벼운 접촉이 반복되면 정서적 안정이 높아지고 뇌의 보상회로가 활성화됩니다. 다섯째, 디지털을 관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영상통화, 온라인 모임, 지역 커뮤니티 앱 등은 이동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좋은 연결 수단입니다. 단, 온라인만으로는 부족하니 가끔은 오프라인 모임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치는 모두 연관성입니다. 외로움이 곧바로 질병이나 사망을 일으킨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즉, 외로움이 생기면 반드시 병이 생긴다는 뜻도,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오래 산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전 세계 수백 건의 연구가 한결같이 말합니다. 외로움은 건강에 해로운 신호이며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의 몸은 조용히 반응합니다. 심장은 조금 더 빨리 뛰고, 호흡은 짧아지고, 몸속 염증 수치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이런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랜 세월 쌓이면 몸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보이지 않는 병이라 불립니다. 증상은 없지만 몸은 이미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싸움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약도 수술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일, 짧은 인사 한마디, 함께 걷는 10분의 시간. 그 단순한 행동이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면역세포를 회복시키며 마음을 안정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사람과의 연결은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그 단순한 행동이 건강을 되돌리는 힘이 됩니다. 외로움은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병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연결은 치료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따뜻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다시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 몸도 마음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연결이 쌓여 삶의 시간을 더 길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회적 연결이 강한 사람은 심혈관 질환, 뇌졸중, 우울증 위험이 낮고 삶의 만족도와 수명이 높습니다. 반대로 외로움과 고립은 조기 사망 위험을 높이고 기억력과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화를 한 통 더 걸고 짧은 산책 약속을 만들고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사소한 행동이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외로움은 질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세상은 누구에게나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가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오늘 이야기한 작은 실천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